1년 새 아파트 거래 30% 늘고, 자 요즘에 이제 집값이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어서 거래량은 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에 반해서 빌라, 오피스텔은 39% 감소를 했다. 자 물론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 빌라 왕등 해가지고 빌라 거래, 자 그리고 착공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 실적도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저 오피스텔도 같이 감소를 했는데, 저 왜 그럴까요? 그와 더불어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 공급량도 많이 줄어들었죠. 자 왜냐하면 금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PF의 부담을 느낀 자 우리 금융권들이 일단은 자 지갑을 많이 닫곤 합니다. 거기에 대한 뉴스도 있죠. 폭풍 전야 부동산 PF 시장 새마을금고, 자 여기도 이제 새마을금고 나오네요. 청담동 PF 만기 연장을 거부했다. 어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한 개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시장 많이 들어보셨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하나의 자 사업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고, 자 그 사업 하나만 가지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거를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기 연장 거부를 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담동의 프리마 호텔 부지가 르피에드 청담이라는 오피스텔로 바뀌기 위해서 대출을 빌렸습니다. 자, 그 대출이 뭐냐? 브릿지론인데요. 자, 요거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 실패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만기 연장 거부한 게 아니라 PF 전에 단기 대출로서 브릿지론을 신청을 했는데, 자 만기가 돌아오자 그거를 연장해 주지 않아서 실패를 했다. 자 그 만기를 거부한 주체가 바로 새마을금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청담동 프리마 호텔, 자 많이 들어봤죠? 자 어디 있는 부지고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을까요? 자 일단은 건물은 테라리움 청담이라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대지 1652평 규모의 프리마 호텔 부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하 8층에서 지상 49층까지의 고급 주상 복합을 지으려고 했었다. 자 그래서 25년도에 분양을 추진을 했고요. 자 그 와중에 단기 대출을 빌렸는데 차환에 실패했다. 자 여기서 말한 차환이란 자 대출을 자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갚는 거를 차환이라고 하죠. 자 한마디로 만기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연장을 하지 않았다. 누가? 새마을금고가. 자 그렇다면 일단은 그 부지가 어떤 부지였을까요? 프리마 호텔? 자 커피 프리마, 자 그런 느낌 아니죠. 어디냐면 자 바로 청담동에 있는 이 부지가 프리마 호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로드뷰를 본다면 지금은 이제 펜스가 이렇게 쳐 있는데, 과거 사진을 봤을 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있겠죠. 과거 사진 2018년도에 자 프리마 호텔 부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동대교를 타고서 쭉 청담동 쪽으로 가면 청담 사거리 가기 전에 있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해서 일단은 교통편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자 입지도 좋은 편이고요. 아 그리고 이 건너편에 이 새벽집, 개인적으로 딴 얘기인데요. 여기 육회 비빔밥 자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추. 자 여튼 이 프리마 호텔을 부수고 새롭게 이제 오피스텔 주상 복합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땅을 매입해야 되겠죠. 자 얼마 주고 샀을까요? 자 일단 프리마 호텔 나오죠. 최근 실거래가 보니까 22년도 1월 달에 이걸 얼마 주고 샀느냐, 4,850억. 자 4,085억, 4천억 넘게 21년도 1월 달에 샀다. 평당가로 따지자면 평당 2억 9천 정도에 샀더라. 아 여기 밑에 나오죠. 토지 면적당 단가는 2억 9,100만 원 정도 하는, 평당 2억 9천, 뭐 3억대에 매입을 했다. 부동산 플래닛이 말한 AI 추정가는 3,413억인데, 자 물론 이 추정가가 다 확실한 금액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높게 산 그런 경향은 있다. 일단은 뭐 싸게 사진 않았다라는 느낌은 드는 거죠. 자 여튼 샀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브릿지론 단기 차입금을 이용해서 샀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하면 시행사가 본 PF 전 받는 단기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빌린 돈이 얼마냐? 4,640억 정도를 빌렸습니다. 자, 대략적인 토지 매입가는 4천억.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뭐 35억 해가지고 4천억 초반이지만, 자, 여러 가지 경비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빌렸다는 거죠. 이 4,640억 원을 빌렸는데 그 중에 39%의 비율로 새마을금고가 1,800억 정도 빌려줬다. 요 차입금 내역을 본다면 일단 자, 이 순위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이 순위대로 자,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공동 1순위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브릿지 대출로 1,800억 원을 빌렸다. 금리 얼마? 4.5%. 자, 그리고 2순위 같은 경우는 5%대의 금리고요. 여러 가지 캐피탈들이 들어갔다. 자, 여기의 특징은 뭐죠? 순위가 높을수록 금리는 싸고요. 자, 순위가 낮을수록 자, 금리는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순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시행사가 이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하든지 아니면 만기 됐는데 상환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냐? 자, 여지없이 이분들이 공매에 넘기겠죠. 자, 공매에 넘기게 되면은 1순위나 2순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낙찰 금액에서 자,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후순위 분들은 자, 낙찰가가 낮을수록 받을 확률이 줄어들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고수익, 고위험군이 바로 이 3, 4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는 자, 일단 배짱 장사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만기를 연장해줘도 되고요. 만약에 이자를 못 갚더라도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내가 1순위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 가지 선택지를 할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지어봤자 자,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입장이니까 일단 어떻게 했느냐?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래도 새마을금고가 만기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이 찬성하면 되지 않나요? 자, 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만기 연장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새마을금고가 1,800억 원을 빌려주다 보니까 39%. 그렇다면 나머지 채권액이 61%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3분의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새마을금고가 거부를 한다면 자, 만기 연장은 힘들게 되는 법이죠. 그렇게 된다면 새마을금고는 공동 1순위이기 때문에 자, 문제가 없습니다. 빌려준 금액을 다 찾을 수 있겠지만 이 3, 4순위 분들이 자, 문제죠. 자, 낙찰이 너무 적게 된다면 이분들의 돈은 자,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행사는 이자를 얼마나 냈을까요? 대략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4,640억 원이라고 하고요. 자, 브릿지론 대출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5%라고 잡아도 4,640억 곱하기 5% 하면 1년에 이자가 232억 나누기 12 하면 자, 한 달 이자만 19억 3천.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자, 이 브릿지론의 이자가 19억 3천 정도 되더라. 새마을금고는 고민을 했고 만기 연장을 안 해줬더라. 자, 그렇다면 왜 새마을금고는 만기 연장을 안 해줬을까요? 자, 이유는 뭐 명확하죠. 높은 금리 탓에 자, 주택시장 경기도 안 좋아지고 지금 현재 가계부채, 국가부채 등등이 해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지금 시기는 자,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자, 분양시장의 침체가 새마을금고를 옥죄였다. 저게 만약에 분양이 될 것인가 쉽지는 않죠. 자, 왜냐면 자, 일단 평당 2억 9천에 샀어요. 자,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얼마나 가격을 불러야지 자, 이 평당 2억 9천을 상쇄할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지. 자, 물론 주택시장이 화랑이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거래량도 39% 감소했다라는 걸 봤을 때.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도 좀 뒤숭숭하죠. 자, 새마을금고 왜냐? 뱅크런 사태도 좀 일어날 뻔했고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자,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 가지. 일단 횡령 388억. 뭐 개인 사기꾼 아닙니다. 여기는 금융권이죠. 자, 소위 은행이라는 곳에서 횡령이 388억, 사기가 144억, 배임이 103억, 15건, 알선 수재, 부당하게 알선해서 받은 뒷돈 막 그런 게 7억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사임을 했다. 왜요?
자,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로 인해서 회장은 사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브릿지론 만기 연장을 거부했고요. 그로 인해서 오피스텔 건축에 있어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현희 전청조 사건 요즘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그때 당시 이제 뭐 전청조가 시그니엘에 살았다. 잠실 롯데타워 그 높은 데 시그니엘이 있는데 거기 주택 아닙니다. 오피스텔이죠. 전청조 고소할 것 누가? 남현희. 100억 시그니엘 내 명의로 해준다고 했다. 자, 100억을 명의로 넘겨주겠다. 자, 증여? 자, 증여세 이거 어떻게 하려고 넘기는지. 자, 그것도 의문이고요. 자, 그리고 누가 선뜻 100억을 넘기는 사람이 있는지. 자, 여튼 네이버 부동산 가면 시그니엘 매매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평수로 환산해서 본다면 여기 매매 100억, 계약 면적 158, 전용 면적 61.84평 정도의 물건이 100억에 나와 있더라. 자, 그래서 전청조가 가진 게 얼마의 면적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청조의 시그니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넘겼으면 이 증여세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화랑기일 때는 투자 대상으로서 인기가 있지만 주택 경기가 떨어지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먼저 타격을 받는다. 자,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큰 차이 중 하나는 발코니 면적, 서비스 면적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평수의 전용 면적이더라도 오피스텔은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자, 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